수원고려본 정형외과 대표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영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무릎 관절염 비수술적인 치료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저의 양력을 좀 소개해 보자면요. 저는 이제 한 20여 년간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로서 근무를 했고, 작년 12월부터 성균관대역 앞에서 수원고려본 정형외과를 오픈을 하고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 9개 학회에서 편집위원 및 자문위원으로서 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재미없잖아요. 예.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은요, 그냥 일반적인 강의식으로 하면은 흥미가 좀 떨어지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Q&A 식으로 제가 외래를 보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질문들을 좀 추려가지고 한 8가지 정도 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 하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몇 가지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춥거나 굳은 날씨에 더 아프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어르신들의 병이다?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항상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관절염이 잘 생기는 사람들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노화죠. 노화의 한 과정이고 연령이 증가하는 것이 가장 큰 팩터입니다. 두 번째는 성별인데요.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훨씬 더 관절염이 많이 발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할수록, 그 다음에 다쳐서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세, 쪼그려 앉는다든지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관절염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빈도는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관절염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도 자료긴 한데요, 22% 정도 환자에서 관절염이 한 50세 이상에선 증가를 하더라. 그 다음에 6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35%, 40%까지 증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9년도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로서 근무를 할 때 페이퍼 작업을 하면서 2009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이 생기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제가 2016년도까지 20만 명 되는 환자들을 모았어요. 그 환자들이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을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인공관절 및 다리 교정술을 시행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0세 미만에서는 한 25% 정도 됐던 환자들이 60세, 65세가 넘어가면서부터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고, 그 중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거의 한 80% 이상 수술을 진행했던 거로 나와서,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우리가 나이 및 여성, 성별에서 많이 증가를 하더라 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제가 2019년도에 굉장히 저명한 저널인데 JBJS라는 저널에 제가 퍼블리시를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환자들에 대한 경향성을 좀 분석을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관절염이다? 라는 질문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저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무릎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 근데 소리가 나면서 아프진 않다, 혹은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아프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질문의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릎 관절염의 증상은 처음에 왔을 때는 통증은 심한데 조금 쉬면 사라지고요. 조금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쉬어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막 그것 때문에 잠을 깨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나는 것은 관절염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골에다 닳아서 뼈끼리 부딪힐 때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주변에 있는 인대의 내측과 외측의 밸런스가 깨져서 무릎을 구부리고 피고 할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관절염으로 인한 증상으로 소리가 날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다른 원인이 더 많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염의 증상은 제일 처음에 통증이죠. 통통, 무릎이 아프고요. 내측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오기 때문에 내측에 무릎 쪽을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무릎이 붓죠. 붓는다는 얘기는 안에 물이 찬다는 얘기거든요. 물이 차면서 관절 운동도 감소를 하죠. 뻣뻣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움직이려고 그러면 뻣뻣해서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 한 번 생기면 계속 악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O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한번 발병을 하면은 뒤로 후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발병을 하게 되면 점차 진행이 되는데요. 그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현재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게 연골이고요. 그 연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애들이 이제 활액막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연골이 이제 관절염이 되면서 파괴가 되면 뼈가 노출이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거기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물이 차게 되죠. 그러면 활액막에서 막 이렇게 염증 세포들이 모여서 통증도 유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붓고 무릎이 뻣뻣해지는 것이 다 이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말기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연골이 다 닳기 때문에 뼈가 노출이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100%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관절염인데도 통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분들이 있고, 말기 환자분들인데 엑스레이상으로는 굉장히 심한데요. 통증 없이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주변에 근육이라든지 인대의 밸런스가 맞아서 그거로 인해서 통증을 좀 줄여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은 안 쓰고 아낄수록 좋다. 정말인가요? 요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X입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프고 하지만 관절이 강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비두면은 뼈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다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관절 강직이 더 심해지고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무릎이 완전히 다 구부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사실은 제가 수술하고 나서도 많이들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지속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 강도는 중간 정도의 강도. 권장하는 운동은 물속에서 걷기, 자전거 타기, 체중 부하가 좀 덜 되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단 이제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추를 달고 한다는 이런 운동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외래에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제가 오늘 하루에 1000보를 걸었습니다. 근데 많이 아파요. 그러면 그 정도 걸으시면 안 되죠. 1000보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간 강도의 운동을 가지고 8000번만 하셔도 됩니다. 아프지 않게, 아프기 전까지 운동하시는 게 좋지 아프면서 운동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이내,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니까 중간 강도로 운동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자들이 약을 이렇게 먹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진통소염제 효과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이제 외래에서 처방을 이제 드리는데,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 약을 먹으면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되는 건가요? 그냥 뭐 일시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죠. 약을 먹고 증상이 완화가 돼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되면 그게 치료가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어서 아까 그 무릎이 부었다는 그런 증상들이 가라앉고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그래서 강직도 줄어들어서 무릎이 구부리고 피는데 수월하게 됐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약을 너무 길게 장기간 복용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한 3개월 이내로 복용을 하신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고요. 물론 그 정도 복용하면서는 피 검사를 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기관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효과가 있을 때 치료제로서 약을 드시는 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골 주사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외래 오시는 환자분들이 연골 주사, 이름에서 연골 주사라고 하니까 이거 맞으면 연골이 재생이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10분 중에서 한 9분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X입니다. 연골 주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요. 두 번째, 윤활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뻣뻣한 무릎이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연골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소실된 연골이 재생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는 우리가 보통 일주 간격으로 해서 3회에서 5회 정도 투여하는 거로 있고, 보통 말기 환자보다는 초기 중기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요. 6개월 정도 이내에는 또다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그 뼈 주사, 이거 많이 맞으면 안 좋은 건가요? 기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것도 OX입니다. 우리가 뼈 주사라고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스테로이드 제제가 포함된 약물인데요.
작용 기전은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급속으로 염증을 가라앉혀 줄 때는 이 스테로이드 제제만큼 현재 나와 있는 약 중에서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성으로 굉장히 아프신 분들한테 물이 많이 차고 이런 분들한테 주입을 했을 경우에 한 3주 동안 그 연골 주사가 효과를 발휘할 때쯤까지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1에서 3주 정도 지속이 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봐야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도 한 8주 이내입니다. 얘네들이 그 정도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골 주사와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국소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그래서 관절 부종도 줄여들고, 하지만 이제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좀 안 좋은 그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4회 미만,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맞으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연골 주사도 있고 스테로이드 제제, 그다음에 PRP라고 해서 본인 피를 뽑아서 이렇게 원심 분리기 돌리면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을 걸러서 다시 무릎 안에다 주사 넣어주는 방법, 그 다음에 지방세포들도 이렇게 걸러서 넣어주는 방법, 여러 가지 주사 치료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제가 전 세계적으로 나온 논문들을 쫙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관이 있나, 그래서 한 40개 논문들을 추려가지고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로 인한 분석을 해봤고요. 결과를 보시면은 PRP, 스테로이드 제제, 그 다음에 연골 주사들은 무릎 관절염에 있는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결과고요. 단지 이제 지방세포로 인한 이렇게 분화된 세포들을 다시 주입했을 때는 그닥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이런 제제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골 주사를 맞고 6개월 안에 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PRP 치료가 다른 치료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치료를 하게 됐을 때는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네.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 낫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오늘은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 1편이고 다음 2편에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좋은 자료를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